제일 중요한 단원이에요. 중복조합. 지금 쭉 보시면 이제 48쪽, 49쪽 여기 보면은 이제 조합에 관한 내용이 먼저 정리가 되어 있어. 그래서 뭐 조합 컨비네이션 해가지고 C를 땄을 거야. 그러니까 서로 다른 N개 중 N개 중 R개를 순서와 관계없이 택하는 경우의 수. 이게 조합이야. 그러니까 서로 N가지 종류가 있는데 거기서 R개를 뽑는 거야. 그게 조합인데 지금 그래서 NCR 이렇게 표현을 했고 계산은 그 MPR을 계산해서 수녀를 계산한 다음에 그 자리의 개수로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거를 조합이라고 했을 거야. 맞죠? 그래서 n-r 팩토리얼 r 팩토리얼분의 n 팩토리얼이 됐고 조합식에서는 제일 중요한 두 가지 공식이 있어요. 이 두 가지 공식이 뭐냐면 NCR 첫 번째는 NCR은 NC n-r하고 똑같다. 이거는 뭐냐면 n명 중 r명을 택한다. 그러면 그 n명 중 n-r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버린다. 똑같은 개념인 거야. 택하는 방법 첫 번째 이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n-1c r-1과 n-1c r을 더하면 ncr이 된다. 그래서 n명 중 r명을 택하는데 특정 한 명을 택해버리면 남은 인원 n-1명 중에서 r-1명을 택하고 특정 1인을 택하는 방법. 얘는 특정 1인을 택하지 않는 방법. 이렇게 해서 특정 1인을 택하거나 아니면 택하지 않아 둘 중에 하나니까 택했을 때는 이거고 택하지 않았을 때는 남은 인원 중에서 R명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가 N명 중 R명을 택하는 방법하고 똑같다. 그래서 이 조합식에서 이 두 가지 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식이 결국 발전을 해서 이 두 가지 식을 이용해서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이항정리가 나와요. 이항정리. 그래서 확률론에서도 이제 세부적 확률론에서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면 조합론이라고 또 새로운 파트의 영역이 나와요. 그래서 요 기호에 대한 학문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항정리 파스칼의 삼각형하고 이 두 가지 공식을 이용해서 끌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다른 조합식의 여러 가지 식들이 있지만 특히 이 두 가지 식은 완전히 몸에 배이도록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두 가지 내용이 쉽게 해결이 되어져. 그래서 파스칼의 삼각형과 이항정리하고 연결되어지고 그 다음 조합에서는 결국 순열인데 이게 택할 때 순서를 구별을 했느냐 안 했느냐 순서를 구별 안 한 것들만 나눠주면 된다. 이런 개념으로 조합을 정리를 해주면 돼요. 조합 자체는. 그러니까 순열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이웃하는 거, 이웃하지 않는 거, 사이에 몇 개가 들어오는 거, 양 끝에 배열되는 거, 교대로 나타나는 거 이거 했었을 거야. 맞죠? 순열에서. 그 다음에 뭐 했어? 원순열 들어갔을 때도 원순열인데 시작점이 포함되지 않는, 시작점이 구별되지 않는 순열인데 그 안에서 또 뭐 했어? 이웃하는 경우, 이웃하지 않는 경우, 사이에 몇 개 들어가는 경우, 마주보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원순열에서 이런 특수한 상황들이 이렇게 조건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을 때 이제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공식처럼 하라고 했던 게 순열에서 이웃한다. 하나로 묶어서 계산한 다음에 그 안에 것만 배열을 해주면 된다. 이웃하지 않는다? 나머지 거 배열하고 사이사이에 배열을 해준다. 사이에 n개가 들어간다? 그럼 n개가 들어온 놈 먼저 택해서 하나의 묶음으로 만든 다음에 배열을 해주고 앞 D와 D 앞 두 가지만 바꿔주면 된다.
뭐 이런 것들 다 있을 거야. 마주보는 거면 마주보는 거를 고정으로 한 가지로 해놓은 다음에 나머지를 순열로 계산해 주면 된다. 이게 이제 하나의 그 특정한 패턴에 대한 방식인데 이거는 공식화 시켜서 기억해야 돼요. 고등학교에서의 경우의 수는 이거는 공식처럼 아는 거고 여기서 살이 더 붙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조인되어 있는 문제들을 접근해야 되니까 이 정도는 이웃하는 경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발상을 하면 게임 끝이에요. 이거는 공식인 거야. 그러니까 근해 공식을 모르고 막 2차 완전 제곱식으로 푸는 거. 고등학생들이 근해 공식 몰라가지고 완전 제곱식으로 푸는 거. 그 상황하고 똑같은 거야. 시간이 모자라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조합식은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 정도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중복 조합으로 넘어가게 돼요. 일단 이 조합에 관련된 내용이 48쪽과 49쪽에 나와 있으니까 자 여기를 한번 읽어보시고 보기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48쪽과 49쪽만 50쪽부터가 이제 시작이니까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다 읽어봤나요? 보기 1번 보면 5명의 학생 중에서 대표 2명을 뽑는다. OCE 이게 순열 배열되는 개수로 나눠주면 되니까 10가지 서로 다른 10개의 색 중에서 4개를 선택한다. 얘가 순열이죠. 이게 여기까지 계산해주면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마플에서에서 이제 증명 있죠. NCR은 NCN-R. 이거를 이제 증명을 식으로 계산할 때는 팩토리얼로 바꿔서 하면 되고 상황으로 이해를 해주면 돼요. 2개를 뽑는다. 나머지 그러면 3개를 택해서 버린다. 같은 말이냐. 5개에서. 그런 개념이고 요거 개요 강아지요. 아니 개가 강아지지. 개가 고양이야. 여운가? 개 같은데? 표지가 여우야? 생긴 건 개인데. 너는 고양이 좋아하냐? 개가 좋아, 고양이가 좋아? 난 고양이는 별로.
이상하게 고양이는 별로 정이 안 가더라고. 이쁜 줄 모르겠어. 강아지는 이쁜데. 자, 중복조합 볼게요. 중복조합은 이제 호모지니어스라고 하는데, 뽑기는 뽑는데 중복해서 택할 수 있는 거야. 자, 사과와 배와 감이 있어. 과일 5개를 뽑으려고 그래. 근데 중복해서 뽑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중복해서 뽑는다라는 거는 이제 뭐 이런 거지. 중복해서 뽑는다라는 거는 순서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사과를 뽑고 사과, 배, 감 뽑는 거야. 배, 감, 사과 뽑는 거는 같은 경우인 거야. 중복 순열에서는 그게 달랐잖아. 첫 번째 뭐하고 두 번째 뭐하고 하는 게 다 달랐기 때문에 그 사항들 다 곱했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도 5개를 택하게 되면 처음에도 사과, 배, 감, 두 번째도 사과, 배, 감 이렇게 해서 3의 5제곱으로 계산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들이 사과, 배, 감, 배감, 사과가 결국 뽑아놓고 나니까 사과 3개, 배 하나, 감 하나가 돼버리는 거야. 똑같은 상황인 거야. 뽑는 경우에서는 순서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복 순열에서는 이것들을 그냥 다 곱해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 중복되는 경우들이 많이 겹쳐져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셈법으로 가지를 않아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중복조합의 해석법은. 그럼 중복조합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커팅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보통 우리가 칸막이 이론이라고 해요. 중복조합은 칸막이 이론으로 완전히 새로 다른 별개의 내용으로 해석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 중복조합이 쉬워요. 이거는 막 외우려고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냐. 칸막이라는 건 뭐냐면 사과와 배와 감 종류로 해서 5개를 택하고 싶은 거야.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5개가 있는 거야. 애초에 5개가 있을 때 그럼 이 5개를 사과 몇 개, 배 몇 개, 감 몇 개로 이렇게 나눠서 구별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야. 사과를 몇 개를 택하고 배를 몇 개 택하고 감을 몇 개 택할 건가. 그래서 우리가 긴 고무줄이라고 생각해주면 우리가 3마디로 나누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칼질을 몇 번 해야 돼요? 2번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칼질을 했다 해가지고 커팅 포인트라고 하기도 하고, 칸막이 이론이 칸을 나눈다 해가지고 칸막이 이론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커팅 포인트라는 건 뭐냐면 자르려면 2번 잘라야 되잖아. 2번 자르는 횟수를 더 집어넣는 거야. 그럼 몇 개가 돼? 총 7개가 되지. 여기까지 됐어요? 5개인데 구분선이 2개가 필요하잖아. 구분선이 되는 개수만큼 2개를 집어넣어 놓고 7개를 쭉 놔둔 상태에서 구분선이 될 2개만 선택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요놈과 요놈을 구분선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사과 몇 개? 2개, 배 몇 개? 2개, 감 하나. 이렇게 구별을 해준다는 거지. 개수를. 그러니까 이건 거야. 그러니까 이론 그예요. 칸막이 넣고 뺀다. 칸막이 넣고 칸막이 선택. 이게 중복조합의 해법이에요. 이렇게 해야지 중복조합이 쉬워. 계산법은 좀 다른 개념이긴 한데 그냥 이렇게 기억을 해서요. 그냥 뭐 어차피 고등학교 때 배우는 중복조합이 뭐 호모지니어스라는 어떠한 관계식을 막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식의 계산을 하는 게 아니야. 고등학교 때는 이 식을 계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상황에서 그게 몇 가지 경우인지 이걸 세문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 이외의 내용들을 알 필요는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 서로 다른 종류가 3가지가 있지? 5개를 택하지? 서로 다른 종류의 n이 3인 거야. 그럼 몇 번 택해야 돼? 5개를 택하잖아. 그러면 5개를 택하는데 중복으로 허용하여 택할 때는 우리가 3H5라고 써주는 거야. 종류, 여기다 종류. 여기는 택하는 개수.
기호, 그러니까 이 상황이 뭐 H 뭔지는 쓸 줄 알아야 돼요.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 식을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 세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구분선이 몇 개가 필요하다? 두 개가 필요하니까 여기 원래 5개 있는 데다가 2개를 더 집어넣어. 그럼 7개지. 7개 중에서 2개를 넣었다가 2개를 뽑는다. 7C2로 계산을 해주면 돼요. 계산은. 알았어요? 그러면 NHR은 N가지 종류 중에서 R개를 선택을 해. 그러면 구분선이 몇 개가 필요해? N가지 종류면? N-1가지가 필요하지. 원래 R개가 있었죠? 거기다가 N-1개를 넣었다가 N-1개를 택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는 거야. 그럼 선생님 이렇게 써야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NCR은 NCN-R하고 똑같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뺀 놈이 R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공식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몰라도 된다라는 거야. 그냥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무 지장 없으니까. 그러니까 구분선을 넣었다가 구분선의 개수만큼 다시 택해주면 된다. 넣었다 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중복조합이 쉬워요. 근데 이런 칸막이 이론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막 중복 NHR이 N 플러스 R-1CR이다. 이것만 외워가지고 막 문제를 풀면 중복조합은 어마어마하게 또 어려운 학문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칸막이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문제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제 좀 그 강의 잘 못하시는 분들, 전공자들도 잘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좀 기호가지고 대학교 때 확률로는 또 기호로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기호로 설명해 보면 애들이 멘탈이 터져요. 어려운 과목이 되는가. 상황을 그렇게 기억하자. 여기도 지금 칸막이로 설명이 되어 있죠? 밑에.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하자. 고양이라고? 고양이. 그림 있죠? 그렇게 하면 돼. 자, 그래서 몇 번만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여기 중복조합이 이것만 익숙해지면 상황이 결국 핵심은 뭐겠어요? 순열이냐 중복순열이냐 구별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단 크게는 순열이냐 조합이냐 구별해야 되고, 순열이면 그냥 순열이냐 중복순열이냐, 조합이면 조합이냐 중복조합이냐, 이제 이렇게까지 구별해야 돼.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순열과 조합만 구별했잖아. 그럼 순열이어도 이게 중복을 허용하느냐 허용하지 않느냐, 조합이어도 중복을 허용하느냐 허용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중복을 허용한다는 말의 표현은 뭐냐면 반복해서 쓸 수 있느냐, 반복해서 쓸 수 없느냐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보기 2번은 보면 크기가 같은 빨간 공, 파란 공, 노란 공이 4개 이상씩 들어있어. 그러니까 종류가 3가지인가. 빨간 공, 파란 공, 노란 공이 4개 이상씩이라는 거는 4개를 택할 때 하나만 다 택해도 된다는 소린 거야. 4개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4개를 택하냐면. 그러면 종류는 몇 가지? 빨간 공, 파란 공, 노란 공 3가지 종류고 공 몇 개 택해야 돼? 4개를 택하는 거야. 그러면 종류가 3가지니까 칸막이가 몇 개가 필요해? 2개가 필요하지. 그러니까 원래 4개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4개에다 2개를 더 더해서 2개를 선택을 한다. 이렇게. 알겠어요? 15. 6 곱하기 5를 2 곱하기 1로 나눠주면 되니까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럼 보기 3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문제에서 7H니까 종류가 7개 있어. 그러면 칸막이가 몇 개 필요해? 6개 필요해. 7개니까 6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6개를 넣어서 2개에서 6개 되니까 총 8개. 6개를 선택하면 되는데 8C6 계산하기가 귀찮으니까 8C2로 고쳐서 해라. 8C6이면 6개 써야 되잖아. 아래도 6개 써야 되고. 그럼 귀찮으니까 8 빼기 6 하면 2니까 6개를 택하는 경우는 2개를 버리는 방법하고 똑같으니까 이렇게. 여기 구분선 몇 개 필요해요? 2개 필요하지? 그럼 원래 5개 있었으니까 7C2. 여기는 구분선 4개가 필요하죠? 9C4.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중복조합이지만 조합식으로 고쳐가지고 계산하는 거야. 계산할 때는. 자, 보기 4번. 세 종류의 과일, 사과, 오렌지, 포도 중에서 뭐야? 과일, 사과. 깜짝이야. 세 종류의 과일, 사과와 오렌지와 포도래. 사과, 오렌지, 포도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4개를 택한다. 그럼 구분선이 3H4니까 구분선이 2개니까 6C2가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은 15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집어넣는다는 개념이 결국 택할놈을 집어넣어서 더 집어넣어서 뽑는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해 주면 돼요. 이해 갔지? 자, 중복조합의 수를 구하는 방법을 1대1 대응을 이용하여 안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복조합에서 이제 다항식의 항의 개수. 얘를 A 플러스 B의 n제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n번 곱해지는 것들 중에서 A를 몇 번 택하고 B를 몇 번 택하는 거냐지. 근데 순서가 있어요? 이거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야. n개의 소가로들이 있었을 때 그 안에서 A를 몇 번 택하고 B를 몇 번 택하는 거니까 종류가 두 가지가 있고 총 n번 택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항의 종류는 이 구분선이 하나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항의 종류가 n 플러스 1개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항의 종류. 뭐 이런 거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n제곱이다 라고 하면 이게 항이 정의가 될 때 총 n번 택해야 되잖아. 근데 이거 종류들이 몇 가지냐? A를 몇 번 택하고 B를 몇 번 택하고 C를 몇 번 택해야 되냐 이거잖아. 그러면 항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냐면 총 n번 택하는데 세 가지 종류를 해야 되니까 구분선이 몇 개가 필요해? 두 개가 필요하죠. 이렇게. 그래서 항의 종류는 n 플러스 2c가 된다. 항이 네 가지가 있어. 항의 종류는 어떻게 되는 거야? A, B, C, D 4개를 총 n번 택해야 돼. n번을 A, B, C, D가 나눠 가져야 돼. 그지? 그러면 구분선이 몇 개가 필요해? 3개가 필요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항의 개수의 종류. 개수의 총합은 다른 개념이지. 개수의 총합은 어떻게 구해? 여기다 1 집어넣어서 4의 n제곱으로 풀면 돼. 문자에다 1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자, 보기 5번, 6번, 7번 한번 해봐봐. 너 모의고사 다 하고 있냐? 하고 있는 다시 듣기. 다시 듣기. 그래서 강의 다 올려주잖아. 그거를 듣고 전부 22번을 전부 다 들은 설명을 한 번에 쭉 들었는데 그걸 네가 한 번에 딱 이해를 하잖아? 그럼 넌 1등급이야. 그걸 한 번에 듣고 이해를 하면 1등급이야. 지금 현재 수준에서 대입시험을 보더라도 1등급에서 2초.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 내가 말했잖아. 작년에 재수했던 애. 그런 문제들을 막 20개, 30개씩 가지고 질문을 던지는 거야. 거기서 이제 시대인지에서 그런 걸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얘가 가서 반 이상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걸 다 질문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걔 성적이 90점대란 말이야. 뭐 수능. 그러니까 1등급 나오는데도 반을 못 알아듣는 거야. 그 못 알아듣는 문제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근데 결국 알아들어야지. 한 번엔 안 되더라도 한두 달 하다 보면 조금씩 이제 계속 반복해서 쓰이는 이론이니까 집중하면 이제 이해는 갈 거예요. 하다 보면.
근데 일단 풀어보고 고민을 해야 되는 거야. 그거를 시간을 주고. 네 누나도 그랬어. 네 누나도 모의고사 안 풀어보면 수업 안 들어왔어. 옆에서 모의고사 풀고 들어온다고. 왜냐면 어차피 들어도 못 알아듣는다고. 안 풀어보면. 그게 그거야. 최고 난이도 문제는 그런 거야. 내가 안 풀어보고 고민을 안 하면 그 설명이 들어도. 해설지를 보면 더 못 알아. 해설지가 뭐냐면 뭐 A4 용기로 따지면 2장씩 나온단 말이야. 그거 어떻게 알아들어, 그걸. 해설지를 봐도 모르지. 해설지를 봐도 알아들을 수 있는 거는 이제 입시 강의하는 선생들이나 그 해설지 보면 아, 이렇게 낸 거구나 정도 알아볼 수 있는 거지. 봐도 몰라. 보면서 집중해야지. 보기 5번을 보면 종류가 3가지, 4개의 문자를 뽑는다고 했으니까 6C2가 되죠. 구분선이 2개 필요하니까 4개에다 2개 넣었다 빼. 사과, 배, 감포도 4가지 과일이니까 구분선이 3개가 필요해. 5개를 택한다고 했으니까 3개 넣으면 8. 3개를 택하면 8C3. 이렇게. 됐죠? 이해 가죠?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4제곱을 전개한다? 종류가 3개고 총 4번을 택하는 거야. 그럼 구분선이 2개가 필요하죠. 2개 넣어. 4개 중에서 2개를 넣었으니까 6개가 됐고, 거기서 다시 2개를 택하면 되니까 6C2. 자, 보기 7번. 자, 여기서 이제 무슨 차이가 나냐면, 기명투표라는 거는 내가 투표를 하는데 그 투표의 이름을 쓰는 거야, 자기 이름을. 누가 투표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를 기명투표. 누가 투표했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게 무기명투표예요. 그러면 갑을병, 10명의 학생들이 갑을병한테 투표를 하는데, 기명투표가 돼버리면 투표수가 똑같다 하더라도 첫 번째 학생이 갑에다 투표했느냐, 을에다 투표했느냐, 다 차이가 나는 거야. 다 구별이 된다는 소리야. 누가 누구한테 투표했냐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첫 번째 학생이 투표를 하는 경우의 수가 3가지. 두 번째 학생도 3가지. 세 번째 학생도 3가지. 그래서 3의 10제곱이 되는 거야. 이해가요? 여기까지? 그래서 기명투표일 때는 3의 10제곱이 돼서 이건 중복 수면인 거야. 근데 누구한테 투표했는지를 밝히지를 않으면 투표용지가 10개 있는데 갑과 을과 병이 몇 개씩 나눠 가졌느냐가 돼버리는 거야, 상황이. 총 10개의 투표용지 중에서 3사람이 나눠 갖는 방법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때는 3사람이 투표용지 10개를 나눠 갖는 거잖아. 그러니까 구분선이 2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0개였으니까 10 더하기 2 하니까 12C2가 되는 거야. 구분선을 2개 넣었다 2개 택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투표용지 전체를 3명에서 나눠 갖는 방법이 돼버리는 거지. 무기명일 때는. 기명일 때는 각각의 투표하는 사람들이 누구한테 투표했는지가 다 구별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순열이 되는 거고. 알겠어요? 이 2개의 차이점. 기명투표와 무기명투표의 차이점이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여러 가지 중복조합의 표현이 있는데, 자, 같은 색의 축구공 6개를 서로 다른 4개의 상자에 넣는다. 그러면 이 상황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상자 4개가 축구공 6개를 나눠 갖는 상황이잖아. 생각을 해보면. 그죠? 축구공 6개를 상자에다 넣는 게 아니라 상자 4개가 축구공 6개를 나눠 갖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서로 다른 상자 4개에다가 막 집어넣는 거니까. 그러면 막 6개를 나눠 가지면 첫 번째 상자, 두 번째 상자, 세 번째 상자, 네 번째 상자가 6개를 나눠 가져야 되니까 구분선이 3개가 필요하지. 그죠? 공 6개를 나눠 갔는데 구분선이 3개가 필요해. 3개를 넣어서 3개를 택하면 된다 이거지. 알겠어요? 6개를 나눠 갖는 거니까 4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연필 7자루가 있어. 구별이 안 가. 학생 A, B, C한테 나눠준대. 같은 종류의 연필이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이 상황은 학생 A, B, C가 연필 7개를 나눠 갖는 방법이 돼버리는 거야. 이 상황은. 그렇지? 그래서 구분선이 몇 개가 필요해? 2개가 필요한 거야. 학생이 3명이 나눠 가져야 되니까. 연필이 총 7개 있었어. 학생 3명이 있었으니까 3명이 나눠 갖는 거니까 구분선 2개 넣었다가 2개를 택하면 돼. 근데 만약에 이게 다른 서로 구별이 되는 연필 7자루를 A, B, C한테 나눠준다. 이렇게 돼버리면 뭐냐면 첫 번째 연필이 A, B, C 중에 한 사람한테 줘야 되니까 3가지.
두 번째 연필도 세 가지. 연필들이 구별이 되어버렸을 때는. 그때는 중복순열이 되는 거야. 중복순열과 중복조합 구별하는 거야. 중복조합은 나눠 갖는 방법이야. 중복순열은 각각이 구별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필 7자루 중에서 2자루를 가져갔는데, 2자루가 1번 2자루 가져갔는데, 2번 2자루 가져갔는데, 3번, 4번, 5번, 6번, 7번 중에서 이 2개를 갖는 거와 이 2개를 갖는 게 다르다는 거야, 경우가. 연필이 다 구별이 됐었을 때는.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생각해봐. 빨강 보라 선택하는 거하고 노랑 보라 선택하는 경우는 다르잖아. 연필이 다 다를 때는 그거야. 그러니까 다 다르기 때문에 빨강을 A, B, C한테 누구한테 주느냐? 3가지. 주황색을 누구한테 주느냐? 3가지. 이렇게 다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3의 7제곱이 되는 건데 그냥 구별이 안 가. 빨주노초 파남보가 구별이 안 가. 그냥 다 똑같아. 그러면 7개가 있는 거야. 그냥 7개가 있는데 그거를 A가 몇 개 가져가고 B가 몇 개 가고 C가 몇 개 가져가는 거니까 A, B, C가 7개를 나눠 갖는 방법이 돼버리는 거야. 이 상황은. 구별이 안 가니까. 그래서 구분선 2개를 넣었다가 2개를 뽑기만 하면 된다. 구분만 하면 되기 때문에. 알겠죠? 자, 서로 다른 4개의 상자 A, B, C, D에서 공을 5개를 넣는 방법. 그러면 이건 뭐냐? 상자 똑같은 5개의 공이니까 상자 4개가 공 5개를 나눠 갖는 방법이에요. 상자 4개가 공 5개를 나눠 갖는 방법이니까 구분선이 3개가 필요하지. 그래서 8C3이 되는 거고. 서로 다른 4개의 종류의 과일 중에서 5개를 택한다. 역시 똑같은 상황이잖아. 3개 넣었다 3개 택하면 되지. 8C3. 엽서 4개를 서로 다른 3개의 봉투에 넣는다. 그러면 3개의 봉투니까 봉투가 3개잖아. 봉투 3개에 엽서 4개를 나눠 갖는 방법이 되는 거지. 2개 넣었다 2개 뽑으면 되니까 6C2. 알겠어요? 근데 이제 우측에 있는 거 쳐다보지 마, 식은. 지금 이거는 칸막이로 푼 게 아니기 때문에 조합식으로 푼 거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하면 니네들이 헷갈려요. 그러니까 넣었다 빼는 개념으로서 이거는 이제 조합식으로 푼 거고. 그 다음 같은 종류의 과자 4개를 서로 다른 3개 접시에 넣는다. 구분선 2개 넣었다 2개 뽑으면 되니까 6C2. 알겠어요? 자, 바닐라, 초콜릿, 딸기 중에서 중복을 하나가야 5개를 넣는다. 그러면 구분선이 2개가 필요하죠. 7C2 이렇게. 그래서 n이 43, 43, 333이면 구분선이 3개, 2개, 3개, 3개, 2개, 2개, 2개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그 아래다가 그 구분선의 개수만큼 넣었다 선택을 해주면 돼요. 조합식으로 붙일 때는. 우측에 있는 것처럼 풀지 말고. 그래서 2번을 보면 서로 다른 4개의 상자에 똑같은 5개의 공을 넣으면 중복조합. 서로 다른 4개의 상자에 서로 다른 3개의 공을 넣으면 중복순열. 똑같은 5개의 공을 나눠 갖느냐, 서로 다른 공을 나눠 갖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공을 나눠 가지면 중복 조합이 되고, 구별이 되는 공을 나눠 가지면 중복 순열이 되는 거고, 그거를 구별하라는 거예요. 지금 문제에서 5명의 학생이 떡볶이 튀김 순대 중 1개를 주문하려고 하는데 학생이 주문하는 경우의 수, 주문을 했었을 때는 그런 거잖아. 떡볶이를 첫 번째 학생이 주문했냐, 두 번째 학생이 주문했느냐가 구별이 안 가잖아. 주문하는 경우는 떡볶이 몇 개 주문했고 튀김 몇 개 주문했느냐기 때문에. 근데 주문서를 각각 받았을 때는 뭘 주문했느냐로 달라지는 거지. 자, 승호가 떡볶이를 시킨 거하고 떡볶이를 시키고, 연진이가 튀김을 시켰어. 혜인이가 순대를 시켰어. 떡튀순. 그러면 이렇게 택하는 거하고, 여기를 튀김을 시키고 여기를 떡볶이를 시키고 여기를 순대를 시켜놔. 그래도 떡볶이 하나 튀김 하나 순대 하나잖아. 그렇지? 근데 여기도 떡볶이 하나 튀김 하나 순대 하나야. 근데 주문서를 받을 때는 얘는 떡볶이에다 체크한 거고 이 경우는 승호가 튀김에다 체크를 한 거야. 그럼 이게 상황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 주문서를 각자 받았을 테니까. 근데 여기 몇 개요 했었을 때는 그냥 그 사람 다 통합을 해서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떡볶이를 몇 개 시켰느냐지 누가 떡볶이를 주문했냐를 구별을 하진 않기 때문에
굳이 구별하자면 뭐 주문서 쓸 때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그냥 우리가 여기서 제시하는 거는 그런 의미지. 자, 보기 7번 좀 가서 이제 정수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보기 7번 하기 위해서 5번으로 갈게요. 그래서 이제 중복조합에서 대표적인 예문인데 정수해의 개수, 음이 아닌 정수해의 개수. 그러면 우리가 이제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예를 들면 10이다. 이랬을 때 A, B, C, D의 순서 쌍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면 순서 쌍의 개수 여기에 들어오는 A, B, C, D 개수를 이야기하면 여기에 얼마가 3이 들어오고 여기에 2가 들어오고 여기가 4가 들어오고 1이 들어올 수 있지? 뭐 이런 경우들. 그러면 다 다른 경우가 몇 가지인가? 이거를 세마라고 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하는가? 우리가 10이라는 숫자를 1이 10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1이 10개. 첫 번째 1과 두 번째 1 다 1은 똑같은 거야. 그죠? 1을 10개를 쫙 깔아놓고 A, B, C, D가 그 1 10개를 나눠 갖는 경우. 정수의 순서쌍의 개수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0 이상인 정수의 순서쌍의 개수라면 이렇게 얘가 하나도 안 택하고 얘는 10개 택하고 0, 0 이렇게 해도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A, B, C, D 네 사람이 그냥 뭐 예를 들면 똑같은 연필 10개를 나눠 갖는 방법하고 똑같은 말이 되는 거야. 의미를. 이거를 A, B, C, D 네 사람이 연필 10개를 나눠 갖는 방법.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도 되잖아. 경우의 수를 쓸 때는. 그러잖아. 10이라는 숫자가 1이 10개를 더해진 게 10이기 때문에. 기본 단위가 1이니까. 그래서 1을 10개라고 생각하고 A, B, C, D가 나눠 갖는 방법. 그러면 0 이상인 정수일 때는. 하나도 안 가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지? 없는 경우는 그거잖아. 나눠 가질 때는 하나도 안 가지는 경우도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여기가 자연수의 순서쌍이었어. 그래서 여기는 13, C3이 돼. 구분선 3개 넣었다 3개 뽑으면 되니까. 그지? 근데 자연수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라라고 하면 하나도 안 택하는 경우가 있으면 안 돼요. 맞지?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자연수는 0이 없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10개가 있는데 미리 하나씩 다 줘. 한 개 이상이니까 한 개씩 다 깔아놓고 그러면 몇 개 남아요? 6개 남지. 6개만 나눠 가지면 되는 거야. 하나 이상씩은 있으니까 하나씩 미리 줘버리는 거야. 그럼 뭐만 계산해 주면 돼? 6개만 나눠 가지면 되니까 6 더하기 3C 3이 되는 거야. 그러면 자연수의 개수하면 이렇게 하나씩 미리 나눠주면 돼. 만약에 2 이상인 정수라고 하면 2개씩 나눠주고 계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미리 나눠줘서 계산해 주면 된다. 자, 그런 개념으로 계산하는 거야. 7번 한번 해보세요. 보기 7번. 응? 책이 바뀌었네? 바뀌었나 본데? 8번 한번 해보세요. 내일 아침 뭘 해먹을까?
양파랑 새우랑 사다가 간짜장이나 해볼까? 우리 집에서는 내가 제일 나아. 내가 하면 잘 먹어. 그래서 주말엔 요리사야. 근데 아무도 없잖아. 나만 있잖아. 다 갔어. 시골. 어제 싹 갔어. 지금 뭘 해 먹을까 지금 고민 중이야. 저번에 여름에 갔었을 때는 뭐 해 먹었지? 응. 오징어 튀김하고 오징어 채튀김하고 무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 찍어서 보내줬더니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간짜장을 했더니 예, 다 잘 먹는데 애들이 안 먹어. 양파를 싫어해. 얘는 짜장을 먹어. 짜장을. 양파 없는 거. 난 너무 싫어. 중국집에서 못 먹겠어. 고기 들어있어가지고.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 XYG가 이 8이라는 숫자를 8개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XYG 세 사람이 나눠 갖는 거기 때문에 구분선 2개 필요하죠? 그래서 2개 넣었다 2개 뽑으면 되니까 10C2가 되는 거야. 근데 양의 정수의 개수면 1 이상이잖아. 그러니까 하나씩 미리 줘버리는 거야. 그리고 0 이상인 정수의 셈으로 계산하는 거야. 미리 하나씩 주는 거예요. 1개 이상 갖는다 하면 하나씩 다 깔아놓고 남은 것만 나눠 가지면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씩 나눠주면 몇 개 남아요? 5개 남았지. 5개를 세 사람이 나눠 갖는 방법이니까 2개 넣었다 2개 뽑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된다는 거지. 자, 개념 익힘 1번.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중에서 4개의 공을 선택을 한대.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이 4개를 나눠 갖는 방법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이 상황을. 그러니까 말을 바꿔서 해석하는 거지. 4개의 공을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축구공과 농구공과 배구공이 몇 개씩 나눠 갖느냐. 4개 중에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 상황은 그게 아니지만 내가 해석하기 쉽게 경우의 수를 계산하기 쉽게 내 나름대로 해석을 바꿔서 하는 거야. 그게 칸막이 이론인 거예요. 그래서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을 해야 되니까 경우의 수 2개를 넣었다가 2개를 택하면 된다. 4개에서 2개를 넣었다가 2개를 택하면 되기 때문에 6C2에서 15가 된다. 자, 82번, 83번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쉽지? 자, 과일 3개와 차 3개를 선택을 한다. 과일은 4가지 종류가 있어. 그래서 4가지 종류가 3개가 있으니까 4가지 종류니까 구분선 3개 넣어서 3개를 뽑으면 되니까 6C3. 커피, 녹차, 홍차 3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구분선 2개를 넣어서 2개를 뽑으면 5C2. 그래서 150. 됐죠? 종류가 4가지니까 구분선 3개. 과일 3개니까 6개, 3개. 자, 그 다음 83번을 보면 숫자 4가 1개 이하가 되는 경우. 그러면 이 문제는 뭐냐면 이제 조건이 붙어 있잖아. 숫자 4가 1개인 경우, 4가 0개인 경우. 그러면 1, 2, 3이 몇 개를 나눠 가져야 돼? 4개를 나눠 가져야 되고, 이때는 1, 2, 3이 5개를 나눠 가져야 되지. 4가 1개가 가져가 버리면 4개 남았으니까 4가 안 가져가면 5개 남는 거고. 그러니까 1, 2, 3, 3개가 1, 2, 3, 3가지가 4개를 나눠 갖는 방법이니까 구분선 2개 넣었다 2개 뽑으면 6C2가 되고, 이때는 구분선 2개를 넣으면 7C2가 돼요. 됐죠? 이렇게. 자, 여기는 9의 배수가 아닌 거. 그러면 지금 9의 배수라는 거는 3이 2번 이상 택해지는 경우야. 9의 배수가 아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3이 1개 택해지거나 3이 0개 택해지는 경우. 3이 1개 택해지면 숫자 2와 5가 4개를 나눠 갖는 거고, 여기는 2와 5가 5개를 나눠 갖는 방법이기 때문에 구분선 하나 넣으면 5C1, 구분선 하나 넣으면 6C1이 돼서 더하면 11가지. 됐죠? 잠깐 쉬었다가 84번 할게요. 알겠어요? 이해 가시죠?